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쌤이에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매주 유튜브에 한국어 수업 영상이랑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어 공부에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한국어 선생님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국어는 쉬운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 학생들을 보면 초급 수준의 학생들은 실력도 빨리 늘고 아직 한국어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한국어가 정말 어렵다. 비슷한 문법이 너무 많다.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중고급 학생들에게는 문법이나 어휘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처럼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도 가르쳐주는 편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국어를 잘하는 척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한국어를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한국어에 흥미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좀 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도 한국어를 잘하는 척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한국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는 한국어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오늘 영상을 보면 한국어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어를 잘하는 척 하는 방법. 한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어를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처럼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한국어를 잘 듣는 법과 잘 말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잘 듣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혹시나 대화 내용을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리액션만 잘하면 모든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한국인들은 리액션을 어떻게 할까요? 한국인처럼 리액션을 하려면 딱 두 가지 표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와 진짜예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아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진짜 오랜만에 소개팅을 나갔잖아. 근데 그 남자가 완전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아, 그래? 아니면, 나 요즘 썸 타는 사람 생겼어. 진짜? 이렇게요. 이때 사용하는 아 진짜? 아 그래?는 상대방의 말이 진짜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도 똑같이 아 진짜? 아 그래? 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거나 아 정말? 이나? 대박! 이런 표현들만 사용해줘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진짜 오랜만에 소개팅을 나갔잖아. 근데 그 남자가 완전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아, 그래?
어쨌든 그 사람을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자기 이상형이랑 비슷하다고 하는 거야. 진짜? 대박. 근데 이야기를 계속 해보니까 성격이 생각보다 나랑 잘 맞더라고. 진짜?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 진짜로? 대박! 이렇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너무 이런 리액션만 하면 뭔가 좀 영혼이 없이 리액션을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리액션을 하면 친구가 너 지금 영혼 있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쉽게 리액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동사를 이용해서 리액션을 하는 건데요. 나 지난주에 소개팅 나갔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개팅을 나갔다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개팅에서도 저는 예쁜 카페에 가는 걸 좋아해요. 아, 카페 가는 걸 좋아하세요? 카페 가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며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MBTI가 ENFJ예요. 아, ENFJ예요?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아,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제 이상형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아, 친절한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좀 로봇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AI랑 대화를 하는 느낌? 그러니까 항상 이런 리액션은 너무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대화 중간중간에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진짜? 정말? 그래? 이런 표현과 비슷하게 많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바로 또는 네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통화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나 네만 사용하는 것이 신기하다는 내용의 릴스나 쇼츠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어나 네만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친구가 전화를 하면 야, 나 어제 소개팅에 나갔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좀 마음에 들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소개팅 이후에 연락 한 번 안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 어, 잠깐만. 나 엄마한테 전화 온다.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끊어. 어. 이렇게 라는 한 글자만으로 톤만 조금씩 바꾸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어는 반말이기 때문에 나보다 윗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네로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와 네를 잘 사용하기만 해도 문장을 만들지 않고도 한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척 하는 법 두 번째는 잘 말하는 것인데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듣기만 하고 리액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이 세 가지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세 가지 단어는 한국인들도 말을 시작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마법의 단어인데요. 바로 아니, 근데, 진짜입니다. 이 세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장 앞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단어들이 의미를 갖고 있진 않고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말을 시작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윗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하면 안 되고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소개팅을 했던 이야기를 할 때, 나 지난주에 소개팅 나갔잖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니, 나 지난주에 소개팅 나갔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근데 나 지난주에 소개팅 나갔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는 좀 더 문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도, 아, 진짜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진짜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진짜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단어를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말을 시작하면 한국어를 훨씬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표현들 말고 상대방을 부르면서 말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민지야, 밥 먹었어? 이렇게요. 한국에서는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정말 다양하기도 하고 존댓말 문화도 있어서 이 상황과 상대에 맞는 호칭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문법을 조금 실수해도 호칭만 정확하게 잘 사용하면 한국어를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더라도 호칭이 잘못된다면 한국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호칭은 상대에 따라 정말 다양해서 그 호칭을 모두 알기 위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만능으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호칭 한 가지와 호칭을 잘 모르는데 말을 걸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활용도가 높은 호칭 첫 번째. 웬만한 상황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은 바로 사장님인데요. 사장님은 가게나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뜻하죠. 한국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던 팟캐스트에서도 알려드렸는데, 그 사람이 알바생이든 직원이든 사장님이든 상관없이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지위를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식당뿐만 아니라 식당 밖에서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성인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학생처럼 보이거나 교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장님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호칭을 잘 모르는데 말을 걸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저기요입니다. 저기요는 호칭이나 지시대명사는 아니고 사실은 감탄사인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호칭을 생략하고 말을 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 등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나 여행을 와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 등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영어의 excuse me와 비슷한 뉘앙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의를 차리면서 말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꼭 저기요가 아니더라도 저기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면, 저기 강남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이런 식으로요. 다음으로 한국어를 잘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은 바로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강조해서 말을 하라는 것은 한국어의 대명사나 부사들을 더 재미있게 표현하라는 건데요. 부사나 대명사를 조금 더 강하게 발음하거나 길게 말하는 방식으로 문장의 느낌도 살리고 의미도 강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이 저기에 있어요. 이 문장을 말할 때 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저기를 좀 더 길고 세게 발음할 수 있어요. 은행이 저기에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말하면 은행이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은행이 멀리 있어요 라는 문장을 은행이 멀리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은행이 정말 멀리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은 채팅이나 메시지를 쓸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쓸 때 문장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발음나는 그대로 진짜, 저기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세게 그리고 길게 발음해서 강조하는 방법을 모든 단어, 모든 표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은 여기 정리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표현들만 잘 사용해도 훨씬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단어들을 어떻게 강조해서 말하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진짜. 야,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야,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정말. 놀이공원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 놀이공원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 엄청. 와, 이 건물 엄청 크다. 와, 이 건물 엄청 크다. 이렇게 같은 문장을 말하더라도 부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그 문장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문장을 만드는 실력이나 문법이 조금 부족해도 한국어를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한국어를 잘하는 척 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 말고도 잘하는 척 하는 법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꼭 한국어를 잘 말하거나 잘 듣지 않더라도 한국인처럼 행동을 한다면 좀 더 한국어 실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와, 맛있다. 이런 표현 말고도 리액션이나 추임새만으로도 맛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맥주나 사이다처럼 시원한 음료수를 마셨을 때는 캬 하는 소리만 내도 맥주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 라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뜨겁거나 매콤한 국물을 떠먹고 나서는 하는 소리를 내므로써 얼큰하고 맛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꼭 한국어 문법이나 발음, 어휘가 아니더라도 한국어를 공부하시면서 이런 한국인들의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들도 같이 관찰해 보시면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눈에 보고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캡처해서 연습해보시면 한국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혹시나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의 표현. 번갈아. 번갈아는 하나씩 차례대로 바꾸어서 라는 뜻을 의미해요. 아, 진짜? 아, 그래? 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거나,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거나,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거나, 팀원들이 번갈아 발표를 준비했어요. 형과 나는 번갈아 운전을 했어.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번갈아 들었어요. 잘했어요.